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그 제1화에 이어서 제2화 2022년 보험료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그 일반적인 주의사항 외에 이거 2022년 들어서 특히나 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정별 원장 외주비 및 노무비 누락인데요. 사실 요거는 항상 매년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확정정산이라든지 이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는 보험료랑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보험료 신고하실 때마다 주의해서 꼭 반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1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고 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의 외주비, 노무비가 누락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 이 외주비는 외주공사비 항목에 외주공사비 계정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노무비는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 쉽게 말하면 일용노무비죠. 일용노무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간혹 이제 회사 사정상 아니면 뭐 회계 처리상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외주공사비가 외주공사비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기타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무비도 일용직 노무비 말고 그런 사업소득자라든지 그 다음에 외주용역비 이런 것들이 그 노무비의 다른 항목 뭐 기타 항목들 기타 계정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계정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다 뽑아내셔가지고 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췌라고 하죠. 발췌. 네. 그래서 발췌를 해서 보험료가 누락하는 게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어떤 계정에서 주요 누락되는 이런 항목들이 나오느냐? 대표적인 게 이 원재료죠. 이 원재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재료 계정에 핸드레일이라는 원재료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핸드레일을 매입을 할 때 그 핸드레일만 이렇게 딱 사온 게 아니라 그 핸드레일을 그 판매하는 업체에서 인력까지 같이 와서 그 시공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건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공사입니다. 외주공사. 그래서 이 외주공사비에 포함이 되셔야 되는 거죠. 원재료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어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원재료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시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공사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설사 외주공사 계정에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원재료 계정에 있는 이런 공사성 항목들도 다 외주공사비의 30%로 해서 이제 보험료에 포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급수수료,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장비나 건설 장비 아니면은 이제 사업소득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찾아내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만약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저희 1화에서 말씀드렸던 장비 사용료를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뽑아내는지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소득자는 요거는 100% 인건비로 이제 현장 인건비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거는 뭐 특히 상용직한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복리후생비 중에 이제 보수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수에 포함되는 그런 복리후생비 종류들은 보수총액에 포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소모품비,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례는 아닌데 가끔 소모품비에도 뭐 어떤 외주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정들을 쉽게 말하면 거의 뭐 우리가 매입이 있는 대부분의 계정들은 다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정들을 다 쭉 훑어보시고 외주공사라든지 외주용역비, 사업소득자 이런 것들 노무비가 누락된 게 없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2022년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죠. 언제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22년 3월인데 3월에
보험료 신고를 하는데 왜 2022년 7월에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을 해야 되냐?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2년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보험료는 두 가지죠. 뭐냐면 이제 확정보험료와 계산보험료인데요. 이 확정보험료와 계산보험료는 사실 이거는 2021년도에 대한 2021년도 노무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계산보험료라는 건 2022년 보험료입니다. 2022년 보험료를 미리 내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계산보험료를 산정할 때만 이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분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2023년에 2022년 거를 정산을 할 건데 꼭 이 인상분을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되냐? 네, 그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게 하도록 신고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고용산재 토탈에 들어가시면은 그 보험료 신고라는 메뉴에 이 지금 2022년 3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보험료 신고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확정보험료와 계산보험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계산보험료 메뉴를 한번 보시면 이 계산보험료 메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실업급여에 1000분의 16, 1000분의 18 이렇게 보험료율 인상분이 기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여기,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아시겠지만 계산보험료라는 거는 그 30% 이상 크게 변동이 없는 이상은 2021년도 확정보험료랑 동일한 금액으로 가요. 동일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1년 확정보험료에서 실업급여 보수총액을 산정을 하신 거를 그냥 반으로 쪼개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딱 반씩이니까 그 보수총액 반씩 쪼개서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얼핏 보고 그냥 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수총액의 전년도랑 동일한 금액을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시면 보험료 2배나 내시게 되는 거니까 2배가 넘죠. 보험료율도 오르니까 그 2배가 넘는 금액을 미리 내두시게 되는 거니까 물론 올해 미리 내두셔도 내년도에 정산이 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그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미리 내두셔야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가지고 보험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E9H2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체류 자격이 보통 이제 F256인 분들만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 체류 자격 E9H2인 경우에는 이 외국인도 고용보험 중에 그 전체는 아니고요. 실업급여는 제외입니다. 실업급여는 제외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만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이 되죠. 그럼 언제부터냐?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거의 전체 건설업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2021년도에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었다. 우리 사업장이. 그러면은 21년도 확정보험료부터 이 E9H2 고용보험료를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계산보험료에만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실업급여, 고용보험 하면 실업급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근로자부담부는 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는 그 근로자부담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근로자부담분은 없기 때문에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만 E9H2가 당연 적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보수총액에만 포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2022년 그 보험료 신고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블로그나 카페, 이런 그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 앞에 그런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던 사항이에요. 그 변경 시기가 올 때마다, 변경되는 시기가 올 때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저희 블로그나 카페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무법인 명문에서 안내드리는 2022년 보험료 신고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